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이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는 이 실적 시즌 속 업종 차별화 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혼조세로 출발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도전을 둘러싼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의 메카시 하원 의장이 뉴욕 증권거래소 방문 연설을 통해서 이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 인상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이 현재 예상되는 채무 불이행의 시점은 7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이 의회의 한도 상향 협상 과정이 길어질 경우에는 미국의 초단기 국채의 매입과 매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초단금 국채에 집중한 MMF가 손실 방지를 위해서 대규모 인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실 미국이 파산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확실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모두 함께 지켜봐야 할 텐데요. 이 거시경제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빼놓지 않고 짚어드릴 테니까요. 방송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천명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 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 국내 증시 2차 전지로 상당히 핫하죠. 그래도 코스닥이 900에 지금 안착해 있는 상황. 자, 1000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지금 미국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뭐 작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이제 국내 코스피가 저평가가 되다 보니까 올해 상당히 상승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반해서 미국 증시는 아직은 조금은 상승으로 가기에는 약간의 무리수가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에도 PC가 있고 또 5월달 3일이죠. 또 FMC 회의가 있습니다. 자, 2주 정도, 2주 조금 더 남았죠. 어쨌든 미증시도 또 우리 또 시청자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테니까 동반 상승, 한국 증시는 좋은 날이 계속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오늘도 많이 준비해 왔고요. 잠시 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알찬 정보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네, 시장은 산 넘어 산이죠. 계속해서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지표와 일정들의 일정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도 천명 마스터와 함께 시장 철저히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상품별 시세 지금 바로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일을 제외한 주요 상품들 다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봉상으로 하락하다가 현재 상승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장 개장과 동시에 지금 22시 49분경에 최고점 형성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개장과 동시에 한 스텝 한 스텝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다가 지금 분봉 차트로 큰 폭으로 하락하려고 하는 모습 다시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각 기준으로 0.63%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달러 강세와 국채 금리로 나스닥 하락하다가 지금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로 지수의 하락 제한되면서 상승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차트 지금 분봉상으로 한눈에 봐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큰 폭으로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22시 54분경에 저점 형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무려 0.77%가량
달러당 하락하면서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5일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경기 둔화와 달러 강세겠죠. 거기에 더해서 최근 일봉상 큰 상승에 따른 매물 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V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시 32분경 이 미장 개장과 함께 저점을 찍고 역시나 나스닥과 함께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올라가면서 커플링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 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깨지 않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4월 14일 이후 큰 폭의 하락에 대한 일봉상 되돌림 현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로도 함께 살펴볼까요? 유로 역시 골드와 같이 이 작은 V자 모양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22시 32분경에 역시나 골드와 마찬가지로 저점 형성하고 소폭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로도 골드와 마찬가지로 이 나스닥 선물 차트 따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0.29% 소폭 상승했네요. 네, 여기까지 주요 상품 시세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부터 이 천명 마스터와 함께 주요 투자 포인트와 관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 나스닥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증시가 개장과 함께 혼조세로 출발했는데요. 다우존스가 하락하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 차트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봉상으로 이 큰 폭의 은봉이 한 4개 정도 나오면서 이 단기 저점을 또다시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승세 좀 꾸준히 오늘 지켜줄지 아니면 다시금 보합권에서만 거래되다가 마감할지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향적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인사만 해도 말씀드렸듯이 자, 다음 주 이제 PC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래도 이번 주부터 이제 기업들 실적들 1분기 어닝 시즌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오늘도 계속 월요일부터 그죠? 상당히 시장 자체가 약보합권 움직임이 거의 위아래로 많이 흔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폭의 큰 폭의 장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지금 여념에서 우리 시장에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어떻게든 은행에 대한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어제 조금은 상승을 해줬지만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또 하락을 키우는 그런 상황을 하루 왔다 갔다 지금 하는 상황이 또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실적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대 지수가 다 디커플링이 되면서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 시장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3대 지수 차트 같이 띄우면서 비교를 하시면서 일단은 오늘 투자 방향을 좀 잡아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 기법상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봉. 제가 항상 그럽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분 퇴근하시고 이제 저녁에 차트를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 어떤 방향성을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일봉을 먼저 체크해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봉상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제 5일평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언제든지 한번 또 바로 밑에가 21일평선이 있죠. 자, 여기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근거 뭐냐? 자, 추세를 보죠. 추세. RSI, 모멘텀은 일단은 상승인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각도가 안 나오죠.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상승이라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 자, 그래서 위에 이제 MACD가 추세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게 4월 10일부터 계속 매도의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상승의 어떤 기조를 보여준다. 자, 그러면 MACD가 추세가 매수의 시그널로 바뀌어주겠죠. 그랬더니 역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보다는 하락의 어떤 추세가 조금은 오늘 우세해 보이겠다. 그렇게 일봉상으로 먼저 체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분봉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분봉을 보시면 그죠? 자, 미장이 열리고 나서 아까 이제 9시 반에 주택 관련 지표들이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서막을 저번에 이제 PMI고 제조업 PMI도 안 좋게 나오고 있죠. 그게 지금 연속선상에 돼 있다. 결국에는 연준이 바라보는 건 뭐예요? 일단 이 주택 관련이 잘 나오면 야 이거 긴축을 더 해야 되게 맞는 거잖아요. 안 좋게 나왔으면은 긴축을 안 하는 거고.
근데 결국에 이제 지금 경기 침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장이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아까 지금 그 오프닝 할 때 좀 그때 말씀드린 참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근데 너무 많이 지금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언제든지 나스닥은 또 튀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13,290 정도 이쪽에서 지금 강하게 지금 어떤 저항대 20일 이평선입니다. 이쪽에 20일 이평선이기 때문에 13,290까지 한번 다시 올라와 준다면 그죠? 거기서 5분봉 적어도 2번에서 3번 정도는 반드시 확인하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일단 투자를 방향을 좀 잡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MACD 추세상이나 RSI는 매도가 맞아요. 각도도 상당히 35도 이상 꺾여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매도세가 상당히 이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오늘은 매매를 안 하시고 관망을 하시는 걸로 일단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은 오늘 나스닥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 관망 의견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13,290포인트에서 지지 확인 후 단기 매도 관점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상품 오늘 시장에서 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5일 같은 경우에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조금 더 하락폭을 키워서 0.89% 거의 9% 가까운 하락폭, 0.9% 가까운 하락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 상승에 따른 이 매물 소화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하락하고 어느 폭까지 하락할지 우리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봐야겠죠. 네, 천평 마스터님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경기 이제 5일이 워낙 변수가 너무 많죠.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5월 달에 어떻게 됐든 오펙 플러스는 감산을 무조건 시행을 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5일은 아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보다는 상승의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근데 오늘은 저는 매도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뭐 아까 이제 나스닥 때 시향 말씀드렸듯이 일단 주택 판매, 주택 관련 립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게 경기 침체죠. 그럼 경기 침체의 이꼬르는 뭐예요? 석유 수요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단기적으로 오늘은 일단은 매도로 일단 집어야 되고요. 근데 추세도 한번 볼게요. 추세도 보시면 자, 일단 RSI는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왜냐하면 지금 80달러에서 지금 84달러 요 사이 박스권에 지금 계속 갇혀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려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무조건 유가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거는 좀 더 시향할 때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게 80에서 84, 거의 300틱이죠. 뭐 작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MACD 제 기법 그죠? 자 아직도 매수 시그널이 거의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각도 35도 이상. 자, 그럼 어떻게 추세가 지금 아직은 꺾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오늘 예를 들어서 80달러를 붕괴를 해서 뭐 75달러까지 만약에 내려가지고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일단 80달러 부근을 붕괴해서 7자라를 좀 보여준다면은 MA 시그널을 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상승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이거 일봉상에서 MACD의 어떤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신중하게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 분봉을 보시면 너무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마지노선이 80달러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80달러 조금은 미끄러질 수 있겠으나 하락폭은 그렇게 제한적일 거로 보여지고요. 한 80달러 정도 와서 좀 안착을 해준다면, 그죠? 안착을 해주면 거기서 매수에서 짧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 RSI, 그죠? RSI는 뭐예요? 모멘텀이라고 그랬어요. RSI 아직 안 꺾죠. 계속 안 꺾이고 있죠. 자, RSI 매도 시그널 나와서 지속적으로 35도 이상 꺾이면서 지금 하락폭을 키우고 있고, 자, MACD도 지금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에는 70골라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RSI가 매수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MACD가 같이 동시에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줬을 때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저점이겠더니 하고 잘못 들어갔다가 이게 원웨이 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거기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확인하신 다음에 RSI, MACD 신호 매수 나올 때 그때 진입을 해라.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80 유니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5일 전략 함께 짚어봤는데요. 아직 일봉상 이 추세상으로는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폭은 다소 제한적일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단기적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 $80 부근 혹은 조금 더 아래에서 이 안착할 경우에 짧게 매수하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5일 전략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골드 전략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0.56%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천명 마스터님, 이 골드 좀 나스닥과 커플링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골드 전략 어떻게 봐야 될지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참 이게 뭐 아까 엄청나게 빠졌다가 지금 또 뭐 100티 이상 올라갔는데, 자, 이거는 결국엔 달러하고 이제 어떤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일 수 있어요. 골드 자체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생각을 하면 미국 국채하고 골드입니다. 그죠? 자, 골드가 올라가면 그만큼 어때? 미국 국채가 상당히 위협을 받을 수가 있죠. 또 은행 위기 때문에 국채가 상당히 좀 위협을 좀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이 참 이게 골드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달갑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쉽게 해서 국채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거죠. 미국 국채에 대한 메리트가 없으니까 사람들 갖고 골드를 사게 되겠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각국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국가에도 일단 골드가 안전자산이니까 그쪽으로 많이 수급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봉상 보더라도 오늘 상당히 롤러코스터 제가 지금 달러 인덱스 보진 못했는데, 자, 달러 인덱스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달러 인덱스 반비례 관계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MACD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MACD도 뭐 매도 시그널 나왔다, 매수 나왔다, 매도 나왔다가 지금 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뭐 RSI도 모멘텀도 마찬가지고. 일봉상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20일 이평선하고 60일 이평선에 딱 갇혀 있는 지금 박스 장세를 지금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방향성을 본다는 자체는 좀 약간은 좀 어폐가 있어 보이고요. 자, 분봉상 보시면 요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자, 갑자기 이렇게 뭐 거의 장대 양봉이 나온 상황인데 결국에는 오늘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아직은 좀 유효해 보이겠다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점 부분 있죠. 자, 2023 그 정도가 고점 부분이 될 것 같네요. 아까 일봉상 봐도 5일 이평선 거의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2023 9 고점 부분에서 저항을 한 두세 번 정도, 5분봉 두세 번 정도 받아준다면 거기서 짧게 이것도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어떤 수익 전략을 좀 가져가라. 그리고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지만 항상 똑같이 그죠? RSI, MACD 신호가 매도의 시그널에 바꿨을 때 그때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순히 차트 캔들만 보고 매매하시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고점은 2023달러 선이 될 거라고 예측해 주시면서 그 부근에서 이 저항 두세 번 확인 후에 짧게 매도하라고 골드 의견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주요 상품에 대해서 투자 전략 함께 짚어봤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24시간 천명 마스터와 함께 투자 전략 세우고 차트에 대한 매매 기법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지금 바로 천명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 방송 종료 전에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뉴스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은행 시스템 위기에 요동치던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다양한 자산군에서 이 변동성 지표가 급격히 하락했으며 미국 금융시장의 트레이더들이 적어도 현재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끝났다는 데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빅스 지수도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은행 주식과 상장 지수 펀드의 예상 변동성 그리고 채권 시장 변동성 지수와 무브 지수 역시 하락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권 시장이 미국 정부의 디폴트 위험에 대한 경보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발행된 미국 3개월물 국채 570억 달러는 22년 만에 최고치인 금리 5.15%로 발행됐는데요. 만기는 미국 연방정부의 자금이 바닥날 것으로 추정되는 오늘 7월입니다. 이에 따라 만기 도래 시의 디폴트 리스크를 반영해 금리가 크게 뛰었다는 의미인데요. 채권 시장이 미국 부채 한도 상향 협상 시일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디폴트 리스크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향후 12개월 내에 침체에 빠질 확률이 70%나 된다고 레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이 진단했습니다. 이 통화정책의 시차와 신용경색 위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지속적 조치의 필요성과 원자재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그리고 다른 충격의 위험 등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헤드라인들 함께 점검해 봤고요. 천명 마스터와 함께 이슈 하나씩 샅샅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 첫 번째 이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라고 조금씩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빅스 지수고, 무브 지수고, 변동성 지수고 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들이 또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라는 것을 의미했던 전통적인 지수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지수 상승을 예측해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은 일단은 최악의 상황이 지난 것처럼 보여지나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 서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분기 기업 실적이 이번 주부터 발표가 있었죠. 자, 우리 시청자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일단 어닝 시즌이 딱 도래를 하죠. 그럼 제일 먼저 발표가 되는 업종이 은행입니다. 대형은행. 대형은행이 이제 예상보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자, 월가가 이제 작년 4분기부터 그죠. 4분기 실적도 분명히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닝 리세션. 자, 1분기도 어닝 리세션 얘기를 했는데 월가에서 실적 7월 너무나 낮게 잡아버리니까 이게 착시 현상이 생기면서 지금 최악의 상황이 지나갔냐라는 얘기로 지금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거로 3월 달 SVB 사태로 한번 잠깐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그죠 상황이 안 좋았죠. 그죠? 상황이 안 좋았는데 물론 빨리빨리 불을 꺼서 지금 뭐 생각보다 너무나도 진전이 지금 많이 된 상황인데 자, 은행 실적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빅스라는 거는. 그래서 뭐 무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착시 현상이 조금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빅스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 게 제가 도릴 것 같아서. 네. 자, 빅스는 뭐냐면 시카고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시장에 대한 공포 지수에 대한 인덱스예요. 시장이 얼만큼 공포스러우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포스러운 시장이 초입이 단계가 뭐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18에서 20 사이가 있습니다. 자, 18에서 20 사이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어떤 포지션을 취한다. 이제 공포스러운 장에 초입에 진입을 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럼 공포스러운 장이 언제 끝나느냐?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한 35 근처. 여기에 오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공포스러운 장이 끝나고 다시 상승장으로 전환이 된다.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버전이 어떻습니까? 제가 뭐 아까 오후에 제 캡처한 화면인데 자, 약 17 정도 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포스러운 초입에 조금 밑에 와 있죠. 그죠?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확실히 시장이 최악의 상황이 지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은행 실적이 지금 발표 말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은행 실적만 바라봤을 때. 자, 근데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작년 뭐 한 3, 4월 정도, 그죠? 상당히 안 좋았죠. 딱 18, 20에 내려왔고, 그죠? 6월 달도 우리가 그때 상당히 뭐 하방 압력을 받았었잖아요. 연저점을 찍었고, 이때도 뭐 한 25 정도, 23에서 25 정도 있었고, 그 제일 하이타는 결국에는 이제 잭슨홀 미팅 때였죠. 8월 26일이었나요? 자, 그때만 해도 18, 20 근처에 있다가 갑자기 엄청난 상승을 또 해줬고, 그죠? 연말에도 또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요 근래 3월에 SVB 사태 등등 도이치뱅크까지 사고가 터지면서 이때 25를 껑충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자, 이때 만약에 연방 정부나 연준에서 발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죠? 여기까지 오늘 바라볼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은 이른감이 없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옆에가 보니까 무브라는 게 국채 지수세, 국채에 대한 어떤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것도 이제 120 정도 아래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아직은 변동성이 좀 하락의 어떤 안정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여주는 건데. 자, 이거 SVB 사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는 얘기죠. 자, SVB 사태 때 어땠어요? 자, 결국은 그 은행 자체가 이제 국채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금리에 대한 부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산 위기까지 왔었던 거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금리에 부담이 가니까 자연적으로 금리가 뚝뚝뚝뚝 떨어졌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다시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일단 5월 달에 뭐 이제 뭐 동결한다는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온데간데 없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럼 0점에 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고 장단기 금리 역정차가 여전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 그죠? 자, 연방 정부에 대한 어떤 케어를 하는 거는 은행에 대한 케어라는 거는 연방 정부의 몫이에요. 연준은 아니죠. 물가 안정하고 노동력 시장 안정이란 말이에요. 갈 길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 걸 봤을 때 어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우리가 뭔가 상승을 논하기는 이르다. 각계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연방 정부 따로, 그다음에 연준 따로.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아직은 조금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왜? 금리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청 여러분 좀 더 시간을 두시고 시장을 좀 면밀하게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현재 이 최악의 상황은 지났고 앞으로 증시가 상방을 향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천명 마스터는 이 착시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단정 짓기에는 이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이 디폴트 위험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행되고 있는 3개월 이 초단기물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 미 연방 정부의 자금이 바닥날 것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좀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뭐 디폴트 과거에도 몇 번의 사례가 있었지만 뭐 블랙 이제 먼데이 그때도 뭐 거의 한 20-30%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근데 빨리 이제 뭐 복구를 했지만 근데 결국에 이제 디폴트라는 게 오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네, 여기서 이제 염려하는 건 결국은 그거 아까 이제 은행 사태로 다시 한번 또 연관이 지어지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SVB 사태 연방정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웰런이 이제 모든 이제 그 예금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겠다. 전액 보장. 원래는 25만 불까지 보장을 해주잖아요. 자, 근데 2008년도에 또 어땠냐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자, 그때는 25만 불의 걸 보장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전액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글로벌 금융의 위기 정도는 지금 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왜 전액 보장을 해줄까요? 자, 여기에서 뭔가 함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왜? 지금 인플레이션이랑 맞물려 있잖아요. 자, 인플레이션이 온 게 뭐예요? 우리 시청자 잘 아시잖아요. 돈 너무 많이 풀어 제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풀어 제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달러가 남아 돌죠.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QT를 한 거 아니에요, 긴축.
돈을 걷어들인 거 아니에요. 달러 가치를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114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풀었단 말이에요. 3개월짜리 추가 발행했어요. 왜? 돈을 이제 또 시장에 뿌려야 되잖아요. 이 은행을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죠? 자, 이게 3개월짜리란 말이에요. 자, 3개월이 딱 이게 딱 그러니까 3개월이 딱 맞는 거예요. 네. 자, 7월 정도, 7월 정도면 이제 디폴트 갖고 온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조건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 해결 못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지금 뭐 부채 한도가 이제 바닥 난 상태인데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연방정부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급한 불이 계속 끄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자, 미국 국채는 금과 동일한 어떤 자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국채가 자꾸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또 봐야 되고, 자, 이 문제가 또 쉽게 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상당히. 자, 메카시 이제 하원 의장이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몇 주 안에 부채 한 1년간 일단 높이지는 않는다고 해서 한도를 유예를 하자. 1년 더 유예를 하고 2020년도 회기를 하고 근데 10년 동안 지출 증가 1%로 제한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옐런이나 바이든이 원하는 거 부채 한도를 늘려줘야 되는 건데 이것도 공화당 입장에서 골치 아픈 얘기예요. 왜?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제 부채가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쌓여야 돼.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뭐 적지만 미국도 못지 않아요. 부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자, 그러면은 만약 공화당이 내년에 당선이 된다, 대선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골치 아픈 얘기죠. 그래서 공화당도 이러지도 못하고. 근데 바이든이나 앨런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대요? 일단 경기를 빨리빨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급한 불은 막 꺼놔야지 뭐 내년에 이제 뭐 정권이 이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또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역으로 또 따지면 공화당은 또 이걸 또 안 들어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기다 이제 이 공화당이 또 어떻습니까? 여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아까 다시 말씀이 반복이 되지만 돈 또 풀어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인플레 언젠간 잡히겠죠. 하지만 연준이 생각하는 만큼 그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내포가 되고 있다. 결론은 해결은 되겠지만 어쩌면은 과거처럼 한 며칠 정도 힘든 시간이 분명히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오늘 4월입니다. 5월, 6월달, 6월달. 5월달, 6월달 계속 핫 이슈가 될 내용이 충분히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시험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증시의 방향을 좀 잡아야 될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미정부의 디폴트 이슈 계속해서 이 증시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돼 갈 텐데요. 그럼 계속해서 이 세 번째 이슈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레리 서머즈 전 미 재무장관이 향후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무려 70%나 된다고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지금 이 금리 인상이 몇 %가 될 것이냐 또는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보다도 이 경기 침체 우려가 훨씬 더 큰 좀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들어볼게요. 네. 뭐 작년부터 계속 경기 침체가 온다, 뭐 리세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이제 대두가 되면서 뭐 올해는 이제 매주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레리 서머스가 얘기하는 신형 경색 위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파월도 언급을 했죠. 3월 달에 이제 그 금리를 올리면서 결국엔 뭐 은행에 대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일단 대출에 대해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갈 것이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개인이나 기업한테 상당히 대출하는 게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일단 시장에 풀리는 게 상당히 적어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월이 얘기한 대로 자,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있겠다. 신용 경색 위험이. 예.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가 일단 올 가능성은 있는데 퍼센테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로 이 사람이 70%를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다 덧붙여서 엘렌이 또 어제 한 얘기가 있죠. 야, 금리 인상하지 말어. 어차피 신용용색 오니까 신용용색 오지만 뭐 미경제 여전히 탄탄하고 탄탄한 노동력 시장 견딜 수 있어 하면서 연준한테 또 직격탄을 날렸단 말이에요. 너네 금리 인상하지 말어. 자,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 근데 역으로 또 따지면 이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방정부 해야 될 일, 또 연준이 해야 될 일 분명히 각기 다르게 있다고 좀 보여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연준은 어떻게 아직 지금 좀 끈끈한 인플레이션이죠. 자, CPI, PPI 이제 다음 주에 PC가 또 나오겠지만은 그죠? 어때 근원만 보자니요. 근원만 봐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왜? 지금 5.0까지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게 별로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한 거냐고 시장에서 퀘션 던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연준은 아까도 다시 말씀드린 물가 안정과 노동력 시장 안정이란 말이에요. 자, 물가 잡으려면 금리 올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자, 경기 침체까지 오고 금리까지 올린다. 그러면 상당히 시장이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자, 일시적으로 어떤 지금 뭐 어닝 시즌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은 좀 일시적인 상승은 있죠. 랠리는 아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그다음에 이 금리 인상 더불어서 시장을 좀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있겠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건 짧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길게 못 해드리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어차피 내일 제가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세하게 논리 정연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니까 내일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내일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 가능성 우려가 돼도 되는 이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 세 번째 이슈까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우리 천명 마스터의 차트 매매 일지 함께 살펴볼 시간입니다. 해외선물 매매 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천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의 매매 일지인데요. 홍콩 항생에서 초반에 약간의 손실은 있었지만 골드부터 나스닥, S&P 500과 오일에서 모두 수익을 주시면서 총 수익률 36% 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매매일지 살펴보겠습니다. 골드에서 정말 약간의 손실만 있었죠. 그 외에는 나스닥에서 무려 120씩의 수익이 있었고요. 오일과 항생에서도 각각 100틱 넘는 수익 내주시면서 총 수익률 28%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의 수익률입니다. 네, 2주간에는 모든 상품 올 수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홍콩항생에서 200틱을 넘는 수익 내주셨고요. 총 수익률 26%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제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의 가장 최근의 매매 일지입니다. 네, 골드에서 126틱, S&P 500에서 40틱의 수익 내주셨고요. 오일과 홍콩 항생에서는 각각 30틱과 40틱의 약 손실이 있었습니다. 총 수익률 12%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천명 마스터와 함께 이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네, 천명 마스터님, 우리 함께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매매 일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과 항생에서 약간의 손실은 있었지만 골드와 S&P 500에서 큰 수익 내주시면서 이 손실을 만회하고 총 수익률 결국엔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이 당시에 골드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골드가 뭐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달러하고 반비례 관계 있다. 그래서 제가 6.25 전쟁선 매매 기법에 근거해서 모든 거를 매매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텝 1부터 4까지 있어요. 그래서 스텝 1으로 봐야 될 게 뭐다? 자, 달러 인덱스를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달러 인덱스를 보실 때, 자, 일단 아무래도 약세로 돌아서니까요. 반대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는 아니죠. 골드는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을 했죠.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4월 10일에서 14일 사이에 달러가 거의 100 후반대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강력한 상승장이었고, 그죠? 그리고 또 고점을 한번 금요일 날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금요일 날 상당히 또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또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향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일단 리얼 시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뉴스만 보고 하시면 안 되고 리얼한 시향을 보고 항상 매매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기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법상도 일단은 이제 자, RSI 자체가 상당히 변동폭이 컸죠. 뭐 매도 매수 계속 반복을 했지만 자, MACD를 보시면 거의 한 달 전부터 4월 초부터 그죠? 3월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각도가 45도 꺾어주면서 자, 일단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일단은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60일 이평선 말씀드렸죠. 60일 이평. 60일 이평선 뭐예요? 자, 단기적인 변동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안착을 해줬다. 일봉사. 자, 그럼 어떻게 꺾이지 않겠죠?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5일 이평선은 여전히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자, 일단은 5일 이평선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는 제가 모르겠으나 자, 저번 주는 계속 5일 이평선 강력하게 지지를 해줘서 안정적으로 리얼 시향도 맞고 기술적으로 분석도 다 맞아. 4박자가 다 맞는 바람에 제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세상에 100%라는 기쁨을 얻습니다. 하지만 맞아줄 때 되면 자, 그때 상당히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 천매의 기쁨은 어느 정도 신뢰도가 좀 높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시황도 정확하게 분석해 주셨고요. 추세도 정확하게 파악했는데 거기에 우리 천명 마스터님의 이 차트 매매 기법까지 더해져서 이렇게 큰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S&P 500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47개의 수익을 내주셨는데요. 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으로 함께 들어갔는지 그 당시의 상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S&P도 뭐 시향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3월 달에 일단은 SB, 그러니까 은행의 어떤 이제 위기가 어느 정도 빨리빨리 봉합이 되면서 상승의 모멘텀을 좀 가져가 줬죠. 그래서 가져가 주는 바람에 물론 이제 되게 변동폭이 좀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됐든 약간의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시향적으로. 그래서 자, 그리고 뭐 어닝 시즌에는 또 기대감도 있었고 그래 어제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어제 아까 말씀드린 은행에 대한 자 나스닥은 또 상황이 달라요. 나스닥은 기술주만 있죠. 근데 어때 S&P 500이나 다우존스는 뭡니까? 은행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상승폭을 더 키우는 그런 역할을 S&P가 많이 해주는 바람에 어제 또 상승을 했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자, 일단은 그 한 달 전부터 그죠? 거의 3월부터 일단 RSI가 매수의 시그널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보여주면서 어떻습니까, 상황이? 예, 상당히 35도까지 각도가 꺾여졌고, 자, 근데 한 며칠 지났지만 여전히 MACD 추세죠. 여기서도 35도 가까이 펼쳐졌고, 그죠? 여기까지 이제 아주 두 번째, 자, 스텝 1, 스텝 2, 스텝 2까지 아주 좋죠. 자, 스텝 3. 자, 제가 말씀드려도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강하게 골드 크로스가 나와준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변동 라인, 60 이평선. 여전하죠? 변화 없죠? 여전히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 자, 지금 이제 강한 박스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는 뭐냐 이거죠. 자, 지금 아직까지 아까도 PC 발표, 그다음에 FMC 회의가 있죠. 이것 때문에 계속 박스장이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기업들 실적이 이제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뭐 보합권에 지금 마감이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어떻어요? MACD 자체가 상승의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락의 전조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일일이 세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시간상의 제한적이 상당히 많으니까 시청자분들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자, 초보자도 쉽게 제 기법을 따라서 얼마든지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두려워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하나하나씩 배워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실력의 향상도 가져올 수 있고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상당히 식견이 넓어질 수 있으니까 들어오십시오. 그 12시 전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3월 달부터 저희 천매 기법 3가지를 다 무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들어오시면 12시 전에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제 무료 기법을 3가지를 다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것만 공부하셔도 다른 거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때 들어오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12시 전까지 들어오셔야지 모든 매매 기법 담겨 있는 전략서 지금 바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방송 종료 전에 함께 해주셔야지 모든 공략집, 자료집 함께 받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 중에 하나죠. 우리 해외 선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 차트 분석. 오늘 천명 마스터와 함께 그 27년 노하우를 모두 담은 기법 중에 하나 함께 분석해 볼 텐데요. 네, 천명 마스터님,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차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매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단타를 갈 것이냐 아니면 추세를 보면서 갈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간단하게 좀 맞춰주고 싶어요. 자,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초보자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단타 위주로 가는 매매는요,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추세를 봐야지 장기적으로 실력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무슨 얘기냐?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무를 먼저 봐요. 나무를. 숲을 먼저 봐야 되는데. 숲이 뭐예요? 차트 전체가 숲이죠. 근데 사람들이 나무 캔들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리스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손실도 되게 많고 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추세 매매를 저는 적극 지향을 하고 초보자분들의 추세를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식견이 넓어지면서 어떤 안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추세 매매의 대표적인 주자, 자, 60일 이평선을 이용하는 단기적 추세 라인,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 못 드리니까 이거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세팅이죠. 자, 일단은 이제 MACD. 우리가 이제 세팅하는 게 MACD. 아까 말씀드렸더니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지표들이 많아요. 추세 보조 지표인데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제가 27년을 써 보니까 자, MACD가 제일 신뢰도가 높더라. 그래서 지금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이동 평균선이 아무래도 이제 기본 디폴트 차트이다 보니까 불규칙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호가 늦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요 MACD를 통해서 어떤 불규칙성을 좀 제거를 하고 신호가 늦게 나오는 걸로 우리가 좀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미리 어떤 신호를 감지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추세 보조 지표다. 그래서 MACD를 반드시 일단은 우리 시청자들 세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0일 이평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게 키포인트가 60일이니까. 자, 60일 이평선은 가장 단기적인 추세를 만든, 그러니까 매수냐 매도, 그거를 만들어줄 때 가장 중요한 이동 평균선 라인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0일 이평선이 우하면 매도죠. 우상하면 매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외 선물만 정용하실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또 주식을 하시는 분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자, 요 기법을 사용하시면 상당히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단기적인 장기기에 더 확률이 높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60평선 활용해서 주식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인지를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나스닥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습니다. 일단 상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캔들이
양봉이 나와야 되겠죠. 음봉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안착이 되면 여기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이 있겠다. 그리고 MACD 맞죠. 여기서 MACD가 매수의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35도 이상 각도가 확실히 꺾여줘야 되겠죠. 1번적으로 MACD 먼저 확인하고 2번 이동평균선, 512평선이 62평선을 골든 크로스 해주는지 그리고 캔들이 안착을 해주는지 이것만 확인하셔서 매수를 가져가시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매수에 대해서만 오늘 간략하게 시간 강세가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드리고 차후에 또 말씀드리는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쉽고 알찬 1000명 마스터의 차트 매매 기법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 바로 노란독방 함께 하셔야 합니다. 방송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미국 대형 은행들의 실적 호조 속에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형은행 대처해야 될지 바로 내일 9시에 1000명 마스터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독방 함께 해주셔야지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방송 종료 직전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000명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폐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